1971년 지어진 단독주택을 최근 리노베이션 했다면 어떤 집이 연상되세요? 단연 눈에 띄는 첨단 외모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이코랩 건축사 사무소가 리노베이션한 N작가 주택은 주변 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인상은 수수하지만 보면 볼수록 정이 듭니다.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집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선시대 정자에서 뜯어온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원목 기둥입니다. 1층과 2층을 모두 떠받치는 원목 기둥으로부터 목재들이 벽과 천정으로 퍼져나가면서 실내를 꾸밉니다. 원목 기둥을 중심으로 리노베이션한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무조건 구조보강하면 철제 구조보강을 이제 떠올리기 마련이고, 근데 이제 그게 꼭 철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한번 했고요. 목조로 구조보강을 하는 게 과연 왜 안 되는 건가? 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완벽한 목조로 구조보강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수평재, 이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있고 수평의 구조재가 이제 뼈대가 보라고 부르는데, 이 보는 철골을 썼고요. 이 받치는 거는 나무를 썼습니다. 이 받치는 힘은 목재가 이제 충분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 수평재, 이 휨의 능력은 목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구조보강 그 철골로 계산하는 구조 계산 방식이 훨씬 빠르고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충분한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쉽고 빠른 절차인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저희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새로운 걸 또 더 좋은 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 작업 자체가 처음에는 구조사무실에서 글루램이라고 하는 계산 가능한 공학용 목재로 이제 구조 계산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H빔으로 치환을 했고요. H빔을 치환한 게 이제 보호를 H빔으로 치환을 했고, 그러면 보통은 거기서 끝났을 텐데 H빔을 치환하면서 이 계산치와 H빔으로 다시 만들어진 구조가 이게 치환이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기둥도 글루램이라고 하는 아이가 원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원목에서 받을 수 있는 수직 구조 항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산치와 비교해 가면서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조 계산에서 끝났었던 일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협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조로 구조보강 콘크리트를 받친 사례는, 그러니까 이게 신축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사례에서 목조로 콘크리트 구조보강을 한 사례는 제가 본 사례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를 건축해서 만든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마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마가 비를 막아주는 긴 제1마당과 처마가 짧은 제2마당입니다. 제1마당과 거실 사이엔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요. 폴딩 도어를 열면 마당과 거실이 하나가 됩니다. 실내와 야외가 섞여버리는 구조입니다. 제2마당 쪽으로는 실내와 실외에 걸쳐 평상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툇마루가 되고, 창문을 열면 실내와 마당의 평상이 길게 펼쳐진 형태가 됩니다. 거실과 마당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집 마당은 최소 4개의 표정을 갖췄습니다. 리노베이션 이전엔 마당은 거의 죽은 공간이었습니다. 최대 주의를 지향하기에 벽을 최대한 밖으로 빼내 지었고, 그래서 좁게 남은 마당엔 물건이 조금씩 쌓이면서 가지 않는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두 건축가는 벽을 더 집 안쪽으로 당기면서 마당에 더 넓은 공간을 줬습니다. 이러면 실내 공간이 줄어들지만 실내와 실외를 소통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넓은 공간 쓰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실내와 마당 사이에 높이 차이가 40cm 정도나 있었는데 두 건축가는
이 높이 차이를 없앰으로써 거실과 마당을 한 공간으로 연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내부에 있지만 외부 같은 경험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어도 나는 자연에 있는 것 같은 감정을 갖고 싶은 거죠. 내가 자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벌레나 온갖 그 사나운 동물로부터 안전하길 바라고, 이렇게 인간이 되게 두 가지의 되게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건축에서 그 가장 큰 그런 류의 욕망은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 같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정이 다양한 건축이 결국은 저는 좋은 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 관한 한 최대주의가 절대 진리인 한국에서 법적 허용치만큼 덩치를 키운다는 게 상식이지만 N작가 주택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 그 기간 중에 건축법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1조건이 9m에서 10m로 완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N작가 주택을 더 높게 증축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뒷집의 조망권은 침해받습니다. 언덕으로부터 가지런히 내려오는 지붕들의 라인 역시 망가집니다. 이 집의 골목길에서 보여지는 그 뷰가 굉장히 낯설어지는 방식으로 건물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웃분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었고요. 저 높이가 지금 증축된 게 한 1.5m 정도 증축이 됐는데 딱 다락 높이고요. 그리고 저 옆집의 난간 높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옆집에서 어쨌든 난간에 기댔을 때 조망권이 이전 이후가, 공사 이전 이후가 똑같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리노베이션 전에 이 집의 외벽은 드라이비트라 불리는 회색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리노베이션을 위해 단열재를 걷어내자 1971년 지어진 모습 그대로인 벽돌이 드러났고 집주인은 너무 개운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 벽돌로 집 외벽을 마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때 아주 별난 아이디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요 산 너머로 이제 자주 다니는 길 상에 아파트 재건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중에 분명히 우리 건물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벽돌을 좀 가져다 쓰면 우리가 이 건물에 기존에 있었던 벽돌과 비슷한 벽돌로 이렇게 통일감도 줄 수 있을 거고, 또 자원도 우리가 재활용하니까 이게 역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좋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건축주분들도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여쭤보니 역시나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철거되는 옛 벽돌을 가져다 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딱 떼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 엄청 절차상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하루를 하여튼 저희들한테 줬고, 그래서 떼와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거 이 몰탈 떼내는 작업이 또 엄청 어렵더라고요. 50년 묵은 벽돌로 외벽을 둘렀지만 외모가 온통 옛날식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마에서 내려오는 홈통은 또 다른 첨단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선홈통은 특징적이죠. 네, 왜냐하면 저 선홈통이 기둥을 겸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저 선홈통은 물의 길이기도 한데 이 건물의 구조적인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기둥이 필요한데 또 물길도 필요하니 저거를 같이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류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꽃과 나머지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꽃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꽃을
이파리로 구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꽃 모양으로 구분하지. 근데 사실 꽃을 전체를 보면 꽃 봉오리는 진짜 작고 그 이파리가 대부분이고 뿌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어떤 그 주인공화 시키는 어떤 메인이 있어요. 그것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꽃이 정말 잘 피려면 줄기와 이파리가 건강하고 그것들이 다 같이 배경을 만들어줄 때 그 꽃이 빛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역사책은 주인공의 역사잖아요. 그럼 그 99%의 그 나머지의 역사,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홀대했다가는 그 꽃도 사라질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의미였어요. 1%의 꽃만이 아니라 99%인 이파리와 뿌리까지 보겠다는 이러한 건축 철학은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흐름이기도 합니다.